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혁 변호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싹 쓸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떼돈벌이 작전을 펼쳐가지고 무려 4조 7천억 원을 싹쓸이 갔다는 겁니다. 지금 시커머스 때문에 한국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중소물류사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통관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자, 오랫동안 말이죠, 중국 기업의 물류를 담당하던 국내 한 중소업체가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거의 매출 전부가 중국으로부터 나왔는데 중국이 거래 중단을 딱 통보하니까 부도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우리하고 안 하고 바로 그 자리를 그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지들이 유통업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가 우리의 유통회사하고 거래를 하다가 돈 좀 될 것 같으니까 거래를 딱 차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와 거래를 하던 우리 업체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이 중국 업체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실상 부도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놈들은 일단은 우리 업체를 이용해서 이 거래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자회사를 밀어줍니다. 그러자 중국의 이 자회사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중국 물류자본이 직접 뛰어들어서 국내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 채널 확보를 넘어 통관과 물류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관, 물류, 그리고 판매 채널 확보 전부 손에 쥐고 중국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런 게 바로 중국발 전자상거래 기업들입니다. 중국 물류사들은 인천과 서울에 자체 물류업체를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통관, 창고 운영을 직접 처리 중입니다. 또한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는 점,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서 공격적인 진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류시장이 완전히 중국한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에 자기들이 직접 자체 물류업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창고 운영 이런 것들을 직접 처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얘들을 갖다가 통제해야 되는데 이 등록 요건이 너무 느슨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업체가 저 중국 업체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당국에서 저 중국 업체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이걸 차단하는 일종의 등록 요건 강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합니다. 무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중소 물류업체를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싹쓸이 해가지고 돈을 쓸어갑니다. 실제로 말이죠, 2020년 이후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계 국제 물류업체 43곳 중 33곳이 중국계입니다. 서울시 등록업체 41곳 중 23곳이 중국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2020년 이후에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계 국제 물류업체 43곳 중 33곳이 중국계, 서울시에 등록된 41곳 중 23곳이 중국계. 중국이 그냥 우리 물류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사들의 급수권 확장에는 편법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정체불명의 택가리 상품, 택가리, 짝퉁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가리 또 짝퉁 제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정말 우리나라로 정체불명의 이 제품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해외 직구가 621% 폭증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들이는 거죠. 한국 유통업체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온라인 쇼핑 무역 수지는 6조 2,35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무려 적자가 6조 2,358억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흑자가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발 해외 직구 때문에 그냥 무너진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2조 원 정도의 흑자를 냈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6조 2,358원의 적자를 냈는데 8조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바로 중국발 해외 직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2019년 6,624억 원이던 중국산 해외 직구는 지난해 4조 7,772억 원으로 621%가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산 해외 직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물류 거점을 구축하면서 국내 유통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업체가 한국 물류업체 생태계를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줄줄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2023년 쇼핑 앱 사용자 순위에서 4위였던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초 쿠팡에 이어서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테무 역시 지금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업체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세업체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6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무와 시인도 한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서지 못한 국내 영세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신 판매업체 94,850개가 폐업했습니다. 통신 판매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1년 새 21%가 지금 폐업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신 판매 업체는 설 자리를 잃고 모두 폐업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밀려서 그다음 알리익스프레스에 밀려가지고 또 이렇게 그 중국 업체들이 우리 지금 물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중국 이커머스의 편법을 차단하고 통관과 품질 검사 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없는 무관세 거래에 대한 역차별과 브랜드 가치 하락,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해 해외 직접 판매를 확대해야 된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틈탄 중국의 한국 우회 진출에 대비해서 통관 및 정책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틈타가지고 중국의 한국 우회 진출,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중소업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국의 중소 유통업체가 중국에 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이런 어떤 일종의 인해 전술이죠. 여기에 지금 이기지 못하고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사가 말이죠. 우리나라 인천에, 서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직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규제를 틈타 가지고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규제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것도 제대로 부과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물류사가 우리나라에 직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물류업체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서 떼돈 벌이 작전을 펴서 우리나라에서 4조 7천억을 싹쓸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물류사가 줄 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온라인 업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커머스, C커머스. 그런데 이게 요새는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쿠팡이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한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백화점도 안 되고 오프라인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쿠팡 때문에도 사실상 우리 오프라인이 다 죽고 있는데, 중국은 그 싼 인건비 그리고 낮은 그런 가격, 이걸로 막 밀고 들어오면 쿠팡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럼 우리 업체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 시장도 다 죽는다고요. 우리 온라인 시장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류 유통업체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산업체든 우리의 또 오프라인 시장이든 다 죽게 된다.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불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막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금 정책, 우리도 나름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내지는
쟤들의 어떤 그 업체를 세우는 거를 그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뭐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틈을 타가지고 그냥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온라인 업체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싸니까 사는 거 아니냐. 중국산 물건이 싸고 어쨌든 소비자가 산다는데 어떡할 거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라인 물류에서 말이죠.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한 2조 정도 흑자를 봤는데 지금은 6조 한 3천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꼭 싸가지고 우리가 또 중국 그 유통업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업체는 한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국업체하고 해요. 그래서 한국업체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얘들이 한국업체를 거래를 중단시켜버리고 자기네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유통까지 다 장악을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국업체를 갖다가 밀어내버리고 그럼 한국업체는 거의 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거래가 끊기면 부도나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은 중국을 믿고서 사실상 거래를 하다가 그리고 유통시장도 막 개척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것들이 딱 할만하다 돈 벌겠다 싶으면 우리 업체하고 거래를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자회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통관해서 뭐 그다음에 창고 운영까지 자기들이 다 문어발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싹 쓸어가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업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에 편법과 불법을 써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싹쓸이 해간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만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산업체까지도 초토화됩니다. 강시엽 TV입니다.